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수학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사실 중학 수학 로드맵 자체가 내용이 좀 많을 수가 있어서 중학 연산 로드맵과 각 학년 단원별 로드맵을 제가 따로 두 개 영상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실 중학교 수학 로드맵을 설명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초등과정까지의 아이가 얼만큼의 성취도가 있는 학생인지, 뭐 사고력을 많이 했는지, 연산만 했는지, 선행을 나간 학생인지 아닌지, 특목 자사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인지, 거기에 이제 부모님의 교육관과 가정 환경도 모두 달라서 저조차도 현재 가르치고 있는 중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학생들이 티칭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좀 파이가 좀 넓은 편이에요. 과거에 이제 대형 강의할 때는 뭐 고등부만 했기 때문에 고3 재수생만 했기 때문에 또 딱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학원 출강을 하면서도 저는 과외를 진행했기 때문에 전교 1등인 1등급 친구부터 9등급 친구까지, 그다음에 자사고, 과학고 학생부터 현재 유학 가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학 가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 줌수업까지 새벽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제 제 집 주변에 국제학교가 좀 유명한 게 있어요. 이제 그 국제학교 학생들까지 좀 저를 필요하는 학생과 제가 좀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제가 가리지 않고 좀 가르치는 편이에요. 심지어 최근엔 제가 점심시간을 좀 포기하고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 주변 지인들은 좀 미쳤다고 하죠. 뭐 돈도 안 되는 짓도 하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다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가르쳐 보지 않은 정보들을 이제 입 밖으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제 아이가 초등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지도 않고 "이런 방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강사로서의 도전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수학 로드맵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반드시 똑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똑같이 점검하고 똑같이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대형 강의할 때부터 지금 가을까지 한 20 년간 진행하며 좀 쌓은 노하우를 그냥 제가 공개를 해 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한테는 저 방법 좋겠다.'라고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노하우야? 뭐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믿고 진행하고 있고 결과까지 내고 있는 방법이라서 혹시라도 그냥 들어보시고 '뭐 저딴 게 무슨 노하우야?'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세요. 너무 중등 로드맵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뭐 유튜버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수학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걸 다 취합해 보시고 가장 아이한테 맞겠다 싶은 거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사실 중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 수학의 기초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습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 수학의 기초, 학습 습관 잡기. 이 두 개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시기가 중등 수학이고, 이 두 개를 못 잡으면서 선행만 한다든가 문제집만 많이 푼다고 해서 절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물론 그렇게 하면은 중학교 때 점수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많이 아시다시피 인제 고등학교 때는 점수를 낼 수가 절대 없으니까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 학년 학생을 처음 만나면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를 준비를 한다고 하든, 아니면 뭐 영재고를 준비한다고 하든, 뭐 일반고를 준비한다고 하든, 저는 티칭 방법을 나누는 핵심 요소는 연산 능력이에요. 아니 무슨 이 선생은 맨날 연산만 얘기해.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부터 이제 선행 정도, 이게 아니면 심화반, 뭐 일반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을 좀 반을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냥 문제만 풀어 갖고 맞았다? 몇 점이네. 그럼 너는 내가 수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너는 상반 가라 마라. 이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문제가 풀려도 아이들이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힌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초등 과정이 자연수와 분수, 소수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면 중등 과정은
잔수에서 정수, 유리수, 실수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공부하신 지 꽤 오래됐으니까 약간 외계어로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아이가 한 자릿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4층 연산을 잘해요. 자, 그러면 두 자리로 넘어가면 아이가 조금 약간 더디죠. 그 적응 기간을 거치면 또 두 자리 잘해요. 또 연습을 통해서 세 자리까지 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한테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안 쓰던 수를 갑자기 쓰게 되면 어떤 친구들은 원래 잘했던 연산도 느리게 되는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식으로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중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수가 확장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수의 확장은 고등학교 2학년 수 원 파트인 지수 파트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3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리하게 선행을 안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선행을 하게 되면 그냥 할 줄 안다 해서 끝내버리는 정도거든요. 그냥 가볍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절대 고등학교 2학년 첫 번째 나오는 지수 파트에 있는 연산을 가볍게 돌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 연산에서 이어지는 게 로그고, 그 로그와 지수를 가지고 저희 지수 로그 함수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아는 정도로 하면은 그 지수 로그 함수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연산을 못하는 건데 그냥 함수를 못한다고 판단해버려요. 또한 수원의 마지막 파트인 수열이 있거든요. 수열 많이 어려워요, 아이들. 근데 수열도 지수연산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등비수열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럼 또 이 지수연산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미적분 파트로 넘어가는 순간 미적분에 있는 수열의 극한 파트까지 넘어가요. 이때 아이들이 개념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산이 느리니까 아이들은 결국 연산을 틀리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이 지수로그 연산 느린 친구들은 수학 자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아이들은 보통 그 파트에서 많이 문제 틀리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트들이 뭐 지수로그 함수나 아니면 수열이나 아니면 수열의 극한, 이쪽을 많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그쪽에 가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산이 느리더라 이거죠, 저는.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연산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고등학교 2학년 수1에 배우는 지수연산, 그리고 중3 때까지 배우는 실수연산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지수연산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중학교 2학년에 들어있는 지수법칙이에요. 그래서 중2 때 배우는 지수법칙도 굉장히 응용까지 열심히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또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는 실수 계산은 중3 때까지 계산이거든요. 지수 계산에도 영향을 주고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선택 과목을 다 포함한 모든 연산의 핵심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연산이 느리면 아이들이 문제 해석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연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학생들은 연산 능력을 가지고 제가 구분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수의 어떤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문제를 읽을 때 이 수가 실수다, 유리수다, 아니면 정수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중학교 때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요 얘기는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정수론까지 이어지는 얘기니까 나중에 또 추가로 제가 하도록 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의 연산, 중2 연산, 중3 연산까지 올라갈수록 연산이 늦어지면 뒤에 나오는 개념들, 함수나 방부등식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연산 능력을 강화시켜서 개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크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자, 제가 사용하는 연산 순서는 중1에 유리수 계산, 그다음 문자화식, 1차 방정식.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중1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제가 넘어가요. 아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더디거든요. 왜냐면 문해력이 된 친구가 있고 안 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아이들이 연산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저는 1차 방정식 활용은 일단 진행하지 않아요. 연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진행을 할 때는 개념을 자세히 익히는 것보다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중2 뒷단원을 나가는 게 아니고 저는 중2의 순환소수의 계산, 지수법칙, 연립방정식, 1차 부등식을 진행하죠. 역시 활용은 다 제외시켜요. 이렇게 해서 먼저 대략적인 연산의 흐름을 잡아놓고
일단 멈춰요. 바로 중3을 안 나가는 거죠. 전 중2에서 멈춥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연산 속도, 정확성, 그리고 식을 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학교 1학년이 중등 과정에서 그나마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많은 시기예요. 자유학기제 대상 학년이기도 해서 그렇죠. 자, 전 여기서부터 좀 나눠요. 이렇게 중2 연산까지 일단 들어갔으면 저는 식과 정확성, 속도 이렇게 세 개의 중점을 두면서 이제 연습을 시키죠. 그러면서 동시에 중1 진도를 다시 처음부터 나가요. 세세하게 나가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연산 문제는 어느 정도는 제외시키고 개념이나 유형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해요. 그러면서 연산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뉘는데 식이 정리가 되고 정확도도 높고 그다음에 빠른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또 연산을 진행해요. 중학교 3학년은 무리수 계산, 곱셈 공식, 인수분해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진도는 나가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연산과 개념을 병행하며 나갈 때 제가 연산 쪽에서 과제가 나가면서 좀 집중적으로 조금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1의 문자식입니다. 자, 문자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던 것들을 문자로 표현하게 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부분이라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수학에는 3개의 질병과 1개의 난치병이 있다고 선생님들이 좀 많이 말씀하시죠. 3대 질병은 첫 번째가 문자병,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절대값병, 세 번째가 가우스병인데 요거를 중학교 때 좀 마무리 져주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문자병의 그 시작이 바로 이 문자식에서 연습을 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뭐 문자병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로는 4는 이 몇 배냐면 잘 되는 친구들이 A는 B의 몇 배야? X 플러스 2는 Y의 몇 배야? 이런 식으로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 바뀌었을 때는 어려워하고 숫자일 때는 좀 쉬워하고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잘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자와 식이란 단원이 이 문자병을 고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2의 지수법칙과 1차 부등식이에요. 지수법칙은 아까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을 기반으로 부등호 바꾸는 연습을 하는 구간인데 아이들이 이쪽 부분을 정말 다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대충 넘기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사실 부등식은요, 방정식 풀이가 되면 사실 연산법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부등식 파트에서 정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고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를 실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부등호를 바꿔놓고 아이들은 아 실수했네, 부호 안 바꿨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때 불같이 화내거든요. 아니 이미 계산은 방정식에서 끝난 건데 부등식의 핵심은 부등호 방향을 바뀌냐 안 바뀌냐인데 그걸 실수한다는 건 그냥 모르는 거죠, 그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수직선에 그리고 이걸 범위를 파악해야 되는데 수직선 그리는 걸 진짜 안 해요, 아이들이. 저는 그것도 불같이 화내요. 거기 크다, 작다, 이상, 이하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직선에 표현하고 이상이면은 동그라미 치고 색칠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안을 채워주냐 마냐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함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함수가 약한 친구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방정식만 함수로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등식도 다 함수로 연결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보시면 저희가 배우는 순서가 중학교 때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때 본격적인 수능에 등장하는 함수들은 함수부터 배우고 그다음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이걸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즉 맨 마지막엔 부등식이 있단 말이에요. 부등식이 결국은 함수들의 높낮이, 위치관계를 설정해 주는 건데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등식은 중2 때 나왔을 때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후회합니다. 자, 제가 지금 언급을 하지 않은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데 아이들이 계속 커가면서 연습하게 되는 계산법이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산을 시작할 때 사실은 중1 첫 단원에 고등상 첫 단원에 있는 항, 계수, 차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구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분배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 이런 것들도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죠. 뭐 그거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거를 좀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괜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은 연산을 먼저 많이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항식 연산 쪽으로 와서 설명해 주는 게 좋거든요. 전 그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등 상 파트에 보면 제 영상 중에 다항식 연산에서 4개 영상 올라간 거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학교 2학년 연산까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그 다항식 연산 파트 영상 4개를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진짜 그거를 아이가 중학교에서 이해를 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그 친구는 진짜 어나더 레벨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심화 계산도 다 그런 식인 거고, 결국에는 중학교 때 심화 계산들이 지금 제가 올린 영상 4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니까 분명히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의미적 항이라던가 주인 문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고등학교 상 첫 단원의 내용들이 고등학생한테도 정말 중요하지만 중학생들이 그걸 익힌 순간 진짜 연산은 저 위로 올라간다 라고 전 확신을 하고 있어요. 대신 높아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1 처음 올라온 학생이 그 영상을 보게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게 아이들이 연산 구조가 안 떠오른 상태고 경험이 없는 상태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학생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그래도 중2까지 좀 해본 친구들에 한해서 진행하시길 좀 바라고요. 정리해보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학생의 어떤 연산을 중학교 2학년까지 해서 식연습, 그 다음에 연산의 정확성, 그 다음 속도, 이 순서로 항상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중2에서 먼저 끊습니다. 중2에서 끊고 이 부분들을 진도를 다시 처음부터 나가면서 계속 연습을 시키고, 이제 잘 된 친구들은 중3 연산을 거기다 포함시키고, 만약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학년 2학기 넘어갈 때도 계속 중2 연산을 계속 연습을 시켜요. 물론 식연습, 정확도, 속도죠. 그러면 1학년 2학기 됐을 때도 계속 시키면 좀 지겨워하잖아요. 그래도 시켜야 돼요. 왜냐면 한 살에도 어릴 때가 그나마 좀 말을 듣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2학기 끌고 가고, 2학기가 안 되면 저는 마지노선이 중2 1학기까지도 그 연산을 끌고 가고, 중3 연산이 들어가는 시기를 중학교 2학년 1학기 여기로 잡고 있어요. 중1 2학기까지 넘어가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중1 2학기, 뭐 중2 2학기, 중3 2학기 다 기하죠. 기한데 중1 2학기가 기하 중에서 그나마 좀 시간이 좀 여유롭고 연산을 좀 많이 안 해요. 또 그때는 1학기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산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1, 중2에 들어있는 연산들을 중1, 2학기 때도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죠. 만약에 중3까지 간 친구들은 계속 중3 연산도 시켜요. 저는 중1, 2학기 연습을 할 때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중3 연산이 완성되는 걸로 저는 설정을 하죠. 또 연산이 중요하다고, 아 이제 우리 애는 됐으니까 고등연산 바로 나가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3학년까지가 완벽하게 된 친구들, 그 친구들에 한해서, 자 여기서는 어떤 친구는 진짜 중1 때 다 끝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고등선행을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까지는 전 선행으로 보지 않아요. 일단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또 한번 멈추시고 좀 단단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고1 상 기준에 1등급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의고사가 6월이면 다 안 들어오고 고1 9월이면은 또 2학기가 좀 포함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제 자료실 가보시면 고등 상해에 해당되는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이제 극심화는 좀 제외하더라도 심화 정도까지 정답률이 그래도 30% 정도까지 되는 문제들은 꼭 다 풀 수 있게 만든 상태에서 다음 진도를 나가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저처럼 중등 과정을 연산부터 한번 중2 과정까지 잡고 저처럼 천천히 개념을 좀 습득해 과정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집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자료실 가보시면 중등 연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올려놨어요. 이미 그 정도 양이면 충분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연습을 시키신 다음에 개념서나 유형서로 진도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학생을 처음 만났는데 중2 때 왔거든요. 이 친구는 중1 때부터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중2 때부터 왔는데 그래도 연산이 어쨌든 잘 안 되면,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행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이 처음에 왔을 때 쓴 시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식을 썼거든요. 정말 잔소리 엄청 많이 했고요. 한 7, 8개월 이상 정말 잔소리만 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뭐 특별하게 이제 식도 쓰는 법도 얘기하고 제가 연습도 시키고 했지만, 그보다도 이제 학생의 의지가 더 중요했긴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번 겨울방학 들어오면서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학생한테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고, 아, 진짜 저는 이게 대학교 합격한 것만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식이 바뀌었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남학생이에요, 또 심지어. 그리고 덤벙덤벙 되는 친구거든요. 저는 이 친구가 너무 대견스럽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중3이 이제 됐거든요. 지금 고등선행도 같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좀 저학년 친구들, 이제 남학생들 특히 자녀를 둔 어머님들께서, 아,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식이 엉망이지 할 때, 그래도 계속 두드려주셔야 돼요. 이 친구도 그렇게 안 바꿨는데 정말 계속 얘기해서 1년 걸렸다니까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무조건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과를 특히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가서는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니까 연산의 정확성과 속도를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식 연습을 할 때 너무 식을 많이 쓰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식 영상 보이면은 이제 암산 너무 많이 하는 친구들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지만, 그 반대로 식을 너무 많이 쓰게 하면 식을 많이 쓴 만큼 실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식은 생각의 거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2단계 암산 정도까지는 반드시 시켜서 식을 좀 많이 축소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식을 길게 써도 안 되고 너무 식을 안 써도 안 되니까 그 중간, 그게 참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2단계 암산 정도, 간단한 암산은 그냥 하면서 가게 연습을 시켜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 수학 연산 로드맵은 다 모두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단원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